낸거 한번 볼까요? 네, 오늘도 넘을 수 있죠. 그리고 오늘까지 오르면 13일째. 네. 이건 사실 타이예요. 그렇죠, 맞습니다. 네. 관제 13일, 이제 13일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4일째서부터는 떨어졌냐?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. 좀 약간 조정은 오긴 왔는데, 뭐 한 달, 두 달을 봤을 때는 과거에도 이제 더 올랐다라는 분석 내용인데.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는 아니라. 그렇죠. 13일까지 플러스고, 네, 14일 그렇죠. 뭐 하루 0점 몇 퍼센트. 네, 소폭, 정말 소폭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. 네. 미국 시장 봤을 때는 지수는 좀 뭐 그렇게 큰 어떤 느낌이 좀 안 나왔죠. 근데 미국 시장은 안 열렸으니까요. 네, 마이크론 보면은 이게 진짜 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이제 강세가 나다 보니까 오늘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오늘 한번 앞에 5자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. 조금 약간 무리하면. 네. 네.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론 7% 오르고 지금 오늘 새벽에는 이제 뉴욕 시장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에서 이제 쉬었잖아요. 그러니까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유럽 시장은 박살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. 이번 주에 뭐 100포인트니까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밀릴 수도 있고 하죠. 근데 어쨌든 다음 주 29일 날에 하이닉스 그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 발표잖아요.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들이 그냥 마구 나오더군요. 마이크론 7% 오른 게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좀 적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름대로 뭐 별로였어요? 네,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냥 버텼다 정도 수준인데 네. 오늘 한번 좀 뭐 기대를 해봐도 그러게요. 어제 사실은 오전장보다 오후장의 반도체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예, 현대차는 뭐 그리고 삼성전자를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사실 역대 최고치가 바로 저는 역대 최고치가 코로나 때였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그때 코로나 때보다 한 10%밖에 안 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새 달러가 올랐죠? 올랐지 않았나? 물가 인플레가 있으니까. 근데 뭐 얼마나 올랐냐 안 올랐냐 역대 뭐가 이제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. 아닌가 싶어요. 네. 영업이익 내는 거 보면 역대 의미 있는 영업이익이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예, 현대차 이 얘기 한번 안 할 수 없죠. 뭐 100조 돌파, 시총 3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갔고. 보통주 기준으로는 100조가 안 되죠. 보통주 기준으로는 100조. 90조? 네, 98조인가 7조 정도 되고 우선주까지 해서 우선주 합치면 이제 110조가 넘어가는데 사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이제 뭐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만 만들 간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시총에서 현대자동차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어요. 14위 정도 됐었거든요. 뭐 샤오미, BYD, 글로벌하게 다 합쳤을 때.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폭스바겐은 제꼈습니다. 폭스바겐 제꼈고 탑이 어디예요? 토요타? 탑은 이제 내연기관 만드는 쪽은 이제 도요타죠. 400조 원이 넘으니까. 400조 원이 넘는다고요? 네네네. 어우, 그럼 뭐 근데 1위는 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니까 차이가 있고, 많이 나는구나. 3위가 샤오미, 4위가 이제 BYD 이런 순인데 샤오미는 뭐 온리 자동차 회사라고 보긴 좀 힘들고 하는데 일단 뭐 피지컬 AI 없고 나갔다.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를 누가 로봇으로 올릴 거라고 사실 작년 말만 해도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근데 뭐 기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뭐 앞에 현대차 들어간 쪽들은 주가가 지금 다 좋은 상황이고 아무튼 뭐 반도체가 약간 좀 쉬는 타이밍에 현대자동차가 그 빈 공백을 좀 메워주고 있어서 상당히 지수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수가 밀릴 뻔했던 거를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. 요즘에 반도체 안 올라가도 지수 안 떨어지더라고요. 네. 로봇도 있고, 조방원전도 있고. 네. 자, 다음 가보죠. M7 신화. M7도 요즘에 K자 형태라며요. 오르는 건 오르고, 네. 시원찮은 건 시원찮고. 25년도 기준으로 M7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M7 평균 지수 25%였었고, S&P 500이 16% 올라서
S&P보다 이제 M7의 평균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올해는 그게 이제 반대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. 올해 이제 S&P 500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7 지수 자체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거든요. 아, 그래요? 한 달 전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한 달 전 그러니까 12월 18일서부터 1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의 M7 주가를 보면 3개는 오르고 4개는 떨어졌습니다. 오른 거는 이제 아마존, 알파벳, 그다음에 TSMC가 올랐고 엔비디아가 올랐고 그 나머지는 이제 테슬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일단 지금 S&P 500에서 올해 이익 추정치 성장을 봤을 때 M7 평균이 17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17에서 18 정도. 근데 나머지 이제 M7 빼서 S&P 500에서 493개 종목군들의 평균이 13%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. 비슷하네요.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라는 그렇죠. 부분이죠. 네.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사실 마이크론이 뭐 가장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AI로 각광받는 기업이 지금 현재 월마트가 AI로 지금 뭐 새로운 AI 관련주다라고 해서 주가 흐름도 뭐 굉장히 좋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. 월마트 시가총액이 삼전이랑 하이닉스 더한 것보다도 더 크거든요. 원래? 네, 지금 1,400조 원 정도 어이구야. 되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이 월가에서 새로운 신규 AI로 발굴되고 있는 종목이 의외로 좀 약간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월마트가 AI 관련주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? 뭐 AI로 이제 뭐 재고 관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물품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AI로 분석을 해서 뭐 물류, 뭐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AI로 한다고 그게 합니다. 피지컬 AI 아니에요, 결국은? 우리는 피지컬 AI를 로봇으로만 얘기하는데 피지컬 네. AI가 그러니까 AI가 실제 산업에 적용이 돼서 생산성을 대폭 높이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. 결국 그게 지향점인 거잖아요. 근데 뭐 피지컬 AI를 다 로봇으로만 너무 이제 갖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AI가 적용이 돼서 얼마나 기업이 더 좋아지는지를 효율화되고 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거를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월마트다. 네, 월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결국은 이 월마트처럼 이제 AI를 잘 회사에 이렇게 잘 써먹는 회사들이 네. 이제 좋은 모범 사례가 나온 거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러겠군요. 월마트는 한번 좀 공부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. 어떻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. 왜냐하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약간 고리타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냥 마트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게. 자, 그다음에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내년에도 지속된다. 예. 일단 뭐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지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마이크론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당연히 없는 거고 지금 마이크론이 한 50조 정도 들여서 이제 뉴욕 근처에다 이제 메가팹을 짓고 있죠. 짓고 있는데 그게 양산이 이제 2030년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이제 뭐 2040년도까지 이게 해소될 전혀 뭐 없어요. 네, 없다. 그리고 HBM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이제 축소시키는 역할을 이제 생산 기준에서 그렇죠.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반도체 진영에서는 사실 이 피지컬 AI 그 로봇과 반도체를 뭐 뗄래면 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진영에서는 지금 로봇이라는 새로운 이제 수요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지금 당장 막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도체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뭐 수요를 뭐 굉장히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로운 어떤 굉장히 좋은 수요처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진영 쪽은 뭐 당분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티지는 뭐 계속 될 것이다. 네.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진짜. 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면 삼성전자, 현대차 못 샀다. 저평가 우선주 노려라.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, 현대차 우선주 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. 네, 그리고 우선주들이 이제 뭐 배당이나 그리고 본주와의 괴리율이 벌어지면 좁혀지고 이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이제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못 사면 우선주를 사야 된다. 이건 사실
비싸서 못 사면 저게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우선주도 같이 떨어지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. 네. 사실 이건 의미는 뭐 타이틀은 잘못된 거긴 한데 우선주가 뭐 배당이나 아니면 지금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주들이 유지만 해줘도 이게 좀 약간 우선주가 조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각광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슈로 한번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통주 대비 덜 오른 우선주. 자, 이게 우선주와 본주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유지해주는 이 괴리율이 있거든요. 그게 얼마예요?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. 한 30% 내외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. 그러면 우선주가 7만 원 정도 전후면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니까 크게 네.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.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작년 초 기준으로 본주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상당히 좀 벌어져 있어요. 그렇죠. 삼성 네. 본주가 먼저 확 갔으니까. 네,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이제 할인율이 평균 36%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는 왜 우선주가 할인율이 높았냐면 이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의결권이 있는 이제 보통주가 더 우선주 대비해서 좀 비싸게 뭐 보통주가 더 쌀 수는 없겠죠. 사실 뭐 쌀 수도 있습니다. 사실. 근데 그렇죠. 싼 종목도 있죠. 지배 구조가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가 이제 훨씬 비싼 게 관례였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의결권 프리미엄이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우선주 투자의 우호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건 이제 상법 개정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.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로 기업의 이제 배당 확대가 촉진됐을 네. 경우에 우선주가 일단 뭐 직분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사실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시세는 안 보고 그냥 배당만 한 1% 더 받을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우선주도 보통주랑 같이 어차피 그 상승의 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가 이 어떤 차익 실현도 노리고 배당도 더 받겠다. 이게 이제 우선주 투자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 우선주들이 시장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다음 장 가보죠. 네.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예. 어떤 종목들인지 네. 보죠.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가 있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. 우가 있고 이제 B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96년도 이후에 나온 거 이제 대부분 B라고 써 있습니다. 신규 우선주라고 해서 B는 이제 본드의 약자인데 약간 그 채권의 성격이 있습니다. 신규 우선주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얼마씩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어떤 기업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 배당을 건너뛰었어. 네. 그럼 다음에 올해 못 준 배당을 이제 더블로 주는 거예요? 더블로 주는지는 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미니멈으로 얼마를 주겠다라는 게 확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. 이 B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못 주면은 다음에 합쳐서 줍니다. 이 신규 우선주는 B는 이제 본드 그러니까 채권의 성격이 좀 있는 거예요. 그러네.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. 근데 뭐 이제 우선주 가격이 얼마고 본주 가격이 얼마인지는 볼 필요성이 없고요. 괴리율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삼성전자가 사실 이게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. 이게 작년 초에는 이렇게 벌어지진 않았었어요. 이게 조금 더 벌어졌었는데 요즘 약간 채워진 거고 25% 그다음에 현대차 EUB가 38% 이제 현대차 이제 과거에 이제 우선주가 39% 이제 배당만 받겠다라고 하면 이걸 사는 게 낫겠죠. 그러네요. 네, 삼성물산이 40, SO일이 44, 그다음에 GS가 17% 정도로 좀 약간 네임드 종목군들 중에 괴리율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우선주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네. 근데 이 괴리율, 그러니까 본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 차이가 벌어진 이런 종목들도 네. 결국 본주가 올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결국은 네. 주도 섹터를 봐야 되겠네요. 네. 그렇고 이제 시가 배당률이 좀 높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우선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래에셋 EUB가 일단 괴리율이 지금 59%까지 이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, 사실.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단기 급등하긴 했어요. 네, 이제 이건 어제 시세로 정리를 한 건데요.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CJ 50%, SK SK도 역시 배당하면은 또 SK니까 26%, GS 아까 나오긴 했습니다. 17%. 이건 이제 괴리율도 높고 시가 배당률이 기대되는 종목군들만 4개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. 이게 이거는 너무 좀 심할 정도로 미래에서 좀 벌어져 있어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
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지주사들은 상법 개정안 아마 뭐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 모르긴 한데 네. 이거 하여간 통과될 거는 뭐 임박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지주사 관련주들은 뭐 좀 눈여겨볼 타이밍인 것 같고 예 증권 미래세는 워낙 벌어져 있네요.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오늘 관심주 보러 가겠습니다. 네. 현대 BNG 스틸. 로봇입니다. 로봇. 이 회사도 이제 로봇이 된 거예요? 네, 지금 로봇 아니면 시장에서 안 움직이기 안 때문에 움직이죠. 로봇 관련주 이제 시장에서 발굴이 덜 된 주가가 덜 오른 로봇 관련주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현대 BNG 스틸을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BNG 스틸 언제 움직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히토류 얘기 나왔을 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현대 BNG 스틸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네오디뮴 연고자석 만드는 기업인 성림 청당산업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지분을 33%를 갖고 있어요. 대주주가 이제 현대 BNG 스틸입니다. 33%로 대주주예요? 네. 최대주주예요? 네. 이 기업이 만드는 네오디뮴이 없으면은 전기차 모터도 못 만들고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의 그 어떤 자석 역할을 하는 거죠. 연고자석 그것도 못 만듭니다. 우리나라에서 방산, 우주항공 네.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간 1,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 관련 관계사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. 실질적으로는. 그래서 1년에 전기차 약 50만 대 분량을 만드는 성림 첨담산업 지분은 이제 33% 현대 BNG 스틸이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그 제로원 펀드라고 해서 현대차 그룹사들한테 뭐 쉽게 표현하면 약간 각출을 좀 한 것 같습니다. 우리 로봇이랑 AI 투자할 거니까 우리 현대차 그룹사들이 한번 펀드를 만들어서 네. 이걸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 BNG 스틸도 참여를 좀 했죠. 이제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장에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어제 이제 전일 외국인 기관 동시 네. 순매수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정리를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이 그냥 단순 히토류나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요. 이제 전기차 는 지금 좀 약간 구태의연하니까 로봇을 만들 때도 네오디뮴 연고 자석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. 액추에이터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성림 청담산업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현대 BNG 스틸도 로봇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예, 차트 보죠. 네. 많이 올랐네요.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. 최근에 올랐고 그 말씀하신 게 좀 먹히나 본데요. 네. 이제 바닥을 완전히 기고 있는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 보이는 기관 수급이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. 외국인 수급도 같이 좀 빠졌다가 어제 좀 동시 순매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. 이게 좀 짧게 봐서 좀 약간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그냥 바닥이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도 좀 늘고. 네, 히토류 얘기 나올 때 좀 약간 시장에서 좀 흔들림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거래량도 확실히 좀 늦는 흐름, 수급도 개선되고 한번 좀 로봇 관련주로 한번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.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. 저 네오디뮴인가 저 연구자석에 꼭 반드시 필요한 그 핵심 히토류죠. 트럼프가 그린란드 먹겠다고 좀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기 때문에 하여간 참 히토류라는 게 정말 점점점 이게 AI 기술이 더 확산이 되고 더 미세화되고 첨단화되고 할수록 더욱더 히토류의 중요성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박근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